판사가 착하기까지 해야 돼? 충남지법에 재밌는 판사가 있다면서. 사건 하나 찾아서 이한영 판사한테 넘겨. 처음엔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보험금 수령인이 모두 지정돼 있었다는 겁니다. 판사면은 똑바로 해야지. 박혁준이 정말 범인일까요? 전생이 10년 후이고 한 번 더 살게 된 현생은 보상이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허투루 살 수 없는 남자 판사 이한영. 첫 화부터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네이버 시리즈의 동명 웹소설이 원작이며 워낙에 히트작입니다만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재해석되는 재미가 기대됩니다. 미래를 경험했기에 현재의 한 사건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데요. 그 긴장의 순간들을 연기하는 배우 지성님의 섬세한 연기가 남다를 거라 생각됩니다. 3화 예고편에선 오차없는 사건 해결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대전지법의 이한영 판사가 실력을 검증받듯 사건을 배당받는데요. 이번 사건은 예비신부의 교통사고로 위장된 보험사기 사건. 중앙지검의 움직임도 이미 알고 있는 이한영은 거대한 악의 시스템에 맞서기 위해 철저한 물밑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고된 시간을 거스르며 만들어갈 사이다 판결, 3화 예고편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시죠. 이한영이 전생에서 살해당한 이유는 권력의 머슴이 되어 재판 거래를 해오며 죄를 쌓아가던 그가 개과천선을 결심하고 제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지방대 출신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한영은 판사가 되어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거나 법복을 더 오래 입기 위해서라도 힘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대형 로펌의 사위가 되어서 그 집안에서 원하는 판결을 찍어주는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머슴으로서만 취급당하는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고 정의로운 재판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해날 로펌의 사위가 아닌 진짜 이한영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정한 판결을 보신 어머니가 눈앞에서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요양원에서 노숙자로 내쫓기게 되었는데요. 머슴처럼 부리던 이한영을 순순히 놔줄 리 없는 대법원장 강신진과 해날 로펌의 유선철은 이한영을 살인과 재판거래, 온갖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음으로 내몰았죠. 살인을 당하지만 깨어난 곳은 지옥이 아니라 10년 전 2025년 대전지법의 단독 판사 시절로 회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한영이 개과천선하겠다며 양심적으로 판결한 마지막 재판은 바로 오랜 동안 적폐 판사를 끼고 돈으로 권력을 만들어주었던 S그룹의 장태식 회장. 20년 선고와 200억대의 벌금을 판결했는데요. 이는 10년과 벌금을 구형한 김진아 검사의 딱 2배를 선고한 것이죠. 김진아 검사는 이한영이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불씨를 지핀 사람이죠. S그룹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제대로 판결하도록 이한영을 다그치며 어렵게 회계부장에게서 받은 파일을 건네주는데요. 개인 원한이라도 있냐는 말에 김진아 검사는 정의도 구현하고 개인 원한도 갚고 싶다고 하죠.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라도 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말은 이한영에게 깊은 자극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거래하던 재판들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는 일이었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 말이죠. 김진아는 아버지가 용역 깡패였으나 그녀가 한국대 로스쿨에 합격하던 날 쓰러지셨고 S건설의 장태식에 의해 아버지가 사지로 몰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건설의 위로금이 대학 입학금이 되었고요. 김진아는 철거민에게 자해공갈로 누명을 씌우며 용역을 하던 아버지가 너무도 미워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자신이 미워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고통을 먹고 자랐던 자신이었다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장태식을 잡기 위해 꼴통의 미친년 소리도 들으면서 설치기 시작합니다. 일개 검사 힘으로는 무리였지만 김진아가 장태식에게 구형한 것의 2배를 구형한 사건 이후 2025년으로 돌아왔죠. 한영은 이제 차근차근 중앙지검으로 올라와 김진아와 손을 잡고 장태식을 잡기 위해 판을 짤 수 있겠죠. 3화 예고편에선 이한영이 현생으로 돌아와서 다시 맡게 된 사건. 단순 절도로 재판받고 풀려난 연쇄살인마 김상진을 증거를 찾아내어 살인죄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법조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은데요.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판사가 착하기까지 해야 돼? 충남지법에 재밌는 판사가 있다면서. 사건 하나 찾아서 이한영 판사한테 넘겨. 현재 중앙지법 형사수수석 부장판사인 강신진도 이한영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강신진과 쌍벽을 이루는 정의파 법관인 백이석 충남지방법원장이 이한영의 능력을 좀 더 시험하기 위해 어려운 사건을 배당해 주는 것 같고요. 백이석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강신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이한영은 백이석을 도와 자신과 함께 중앙지법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강신진과 거대 카르텔을 무너뜨리려면 아무리 미래를 안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생에 이한영의 와이프였던 해날 로펌의 막내딸 유세이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생에서 유세이는 법조인 집안의 딸로 아나무인의 왕싸가지, 남편도 그 누구에게도 기가 죽지 않는 인물이죠. 이한영이 살인과 재판거래, 청탁받은 돈 세탁 등의 죄를 지었다며 증인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 이한영은 그녀에겐 아무 존재감이 없는 머슴에 불과했죠. 하지만 2025년 현생에서 만나는 이한영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썸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이한영도 이젠 머슴이 될 수 없기에 오히려 해날 로펌을 이용해서 적폐의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해 그녀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썸을 타며 밀당하는 터에 유세인은 자신도 모르게 한영에게 끌려가며 생전 처음 한 남자 앞에서 자신감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역시 밀당 로맨스는 재밌는 관전 포인트기도 하고 벌써 사이다 복수가 시작된 느낌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 대진일보 법조부 기자 송나연이 등장합니다. 격준이 정말 범인일까요?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반짝하다 말겠네. 송나연은 법조부 기자답게 정의감에 불타는 행동파 열혈 기자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엉뚱하면서 털털한 성격이 벌써 우리 편인데요. 이한영에게 큰 도움을 한번 받게 된 후 언론 조력자가 되어주는 존재죠. 특히 사건을 폭로하거나 여론으로 키워야 할 때가 있으면 대진일보는 물론이고 친분이 있는 인터넷 언론을 동원해서 이한영을 지원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전생에서 해날에 장가간 뒤 연을 끊다시피 했지만 현생에서 다시 찾은 친구 석정호가 있죠. 인정 많고 단순 무식하지만 생선가게 하던 엄마 덕에 시장통에서 자란 착한 사채업자입니다. 한영이가 1차 변호사 시험 날에 쓰러진 정호의 어머니를 구해드린 터에 한영이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인 조력자. 화끈한 활약과 한영이의 찰떡 친구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같은 단독 판사로서 같은 사무실 동료이지만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는 이한영을 질투하다 못해 잘못되기를 바라며 악의 길로 가는 김윤혁 판사. 같이 중앙지검으로 올라가서는 전생에 이한영에게 자살하라며 독약을 건네주었고 한영의 아버지 방안, 금고 안에 모아두었던 재판 거래의 검은 돈들을 모조리 뺏어가 버린 나쁜 친구죠. 지금은 경계할 순 없지만 서서히 빌드업 한 후 날려버려야 할 검은 카르텔의 머슴인 친구입니다. 판사면은 똑바로 해야지. 이번 보험 사기 사건의 재판에서도 판사로서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아가며 판을 짜기 시작하는데 중앙지검으로 올라갈 완벽한 팀을 세팅하는 다음 화 정말 기대되고요. 여러분도 본방 재밌게 시청하시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실게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